안녕하십니까. EM 스쿨 수학 강사 백성준입니다. 자, 고1 수학하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부등식. 간단히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반드시 성립하는 부등식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립하는 부등식.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고등학교 수학 상해 2차 부등식에서 보면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판별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와 그런 것도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자, 절대부등식. 자, 전체 집합에 속한 모든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반드시 성립한다라는 거. 자, 우리가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기본적인 몇 가지 성질을 보면, 자, A가 B보다 크다라면 A 빼기 B는 0보다 크다. 이 항하게 되면 당연하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소관계 비교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 자, 제곱한 값은 무조건 0보다 크나 같다. 당연한 말이죠. 자, 제곱한 값끼리 합도 항상 0보다 크나 같다. 제곱한 값은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0보다 큰 값, A제곱도 0보다 크나 같은 값이고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둘을 더한 값도 항상 0보다 크나 같아질 거다. 자, 세 번째, 자,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0이라면, 자, 제곱한 값은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둘을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A랑 B가 모두 0인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 자,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과 같다. 어차피, 자, A가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양수로 나오죠. 그죠? 근데 제곱을 해도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의 제곱이 씌워져 있는 애는 그냥 A제곱으로 바꾸셔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곱한 값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의 곱과 같다. 어차피 곱한 값이니까 차는 안 되죠. 합이나 차는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더했을 때나 곱했을 때나 크기 자체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이나 차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근데 곱은 분리가 가능하다. 절대값을. 자,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할 때, 자, 크다 할 때, 둘 다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당연히 제곱한 값도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루트를 씌워도 대소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자,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뭐 이런 것만 잘 받으시면 돼요. 이런 성질, 우리가 이제 증명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성질들 중에 4번이 좀 중요하다. 자, 필수 예제 17번으로 가서, 자, 절대부등식의 증명.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했거든. 자, 증명하는데 전개 보시면 돼요. 전개에서 옮기시면 돼요. 한쪽으로 다 옮겨서 얘가 맞다는 걸 보여주면 되거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자,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4AB가 되죠. 자, 정리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AB가 남습니다. 그죠? 인수분해 가능하죠. A-B의 전체 제곱은 0보다 크다. 자, 제곱한 값은 항상 0보다 크나 같다. 맞죠? 증명됐고. 자, 2번 같은 경우도, 자,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둘 다 양수입니다. 그죠? 양수거나 0이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러면 양변이 모두 다 0보다 크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대소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전체 제곱은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같다. 자, 전개를 하면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되죠. 자, 우변은, 자, 절대값 전체 제곱은 그냥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랑 같다 그랬어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다 그랬기 때문에 이 항하면 없어지고요. 자, 이 항하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값 AB, 자, 절대값의 곱은 묶을 수 있다 그랬죠. 넘겨주면 마이너스 2AB. 2로 나눠줘 버립시다. 그럼 남는 게 절대값 AB는 AB보다 큰 없다 이렇게 됐죠. 자,
A랑 B가 모두 양수일 경우에는 자, A가 B가 모두 양수일 경우에는 같다가 되죠. A와 B가 모두 음수일 경우에도 같다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자, A는 양수인데 B는 음수라거나 혹은 A는 음수인데 B는 양수라고 하면 자, 이 값은 어차피 양수값이 되죠. 이 값은 음수값이 됩니다. 그러면 양수값이 음수값보다 크다라는 거 되죠. 됩니다. 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에 0이 있다. 뭐 A가 0보다 큰데 B가 0이라거나 A가 0보다 작은데 B가 0이라거나 혹은 반대로 A가 0인데 B가 0보다 크다. A가 0인데 B가 0보다 작다. 자, 이런 경우는 좌변과 우변이 모두 0이 되니까 같아진다는 거죠. 그럼 항상 뭐한다? 항상 성립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2번도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이다.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이다. 자, ABC가 실수일 때, ABC가 모두 실수일 때, 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절대 부등식이 되는지. 자, A제곱 플러스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다. 자,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요 식을. 그러면 자, 2로 나눠주면 개수가 지금 A가 2차식으로 봤을 때 2로 나눴을 때 2분의 B가 1창, A 1창의 개수가 되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자 2로 나눈 값의 제곱 2로 나눈 값의 제곱 자, 앞에 세 개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고 자, 요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이나 B제곱이랑 계산하면 4분의 3B제곱 되죠. 자, 제곱한 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고 제곱한 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을 한다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일 경우에도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을 하면 성립함을 보여줄 수 있고요. 자, 대신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핵심일 수도 있어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놓쳐버리면 마지막 마무리를 못 줄 수가 있어. 자, 요 부등식은 A랑 B랑 모두 0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바꿨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아니죠. 2분의 B죠. 자,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 0이 되는 경우를. 그러면 제곱한 값과 제곱한 값이 각각 0이 돼줘야 되고요. 그럼 B제곱이 0이 돼야 되니까 B는 0이라는 것이고 A 플러스 2분의 B가 0이 되는데 B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A도 0이다. 그러니까 AB가 모두 0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등식은 등호가 성립한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되거나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되죠. 자, 제곱한 값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0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그죠? 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이 값이 0이 되면 되죠. A 플러스 B가 0이 되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B가 되면 되고요. 얘는 A 빼기 B가 0이 되면 되니까 A는 B가 되면 돼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A가 자,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B일 때,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학상에서 인수분해 공식할 때 아주 중요한 공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자, 양변에 2를 곱하셔도 되고 어차피 2분의로 묶어주셔도 됩니다. 2를 곱했다 칩시다. 우리는 2a 제곱 자, 2a 제곱 플러스 2b 제곱 플러스 2c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0. 자, a 제곱
두 개가 있고 b제곱도 두 개가 있고 c제곱도 두 개가 있다는 거죠. a제곱이랑 마이너스 ab랑 b제곱 가져가면 a-b의 전체 제곱이 인수분해 되고 b제곱이랑 c제곱이랑 마이너스 2bc랑 가져가면 b-c의 전체 제곱이 되고 자 남은 a제곱이랑 c제곱이랑 마이너스 2ca를 갖고 가면 c-a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제곱한 값들이기 때문에 0보다 크나고 0보다 크나고 0보다 크났다 더해도 0보다 크났다 되겠죠. 그죠? 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각각이 모두 0이 돼야 되니까 A랑 B랑 C랑 모두 어떨 때?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등호가 포함된 부등식이 성립한 걸 증명할 때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도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성립 조건을 찾아줘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자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게 나오네. 산술기하평균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우리가 구분하는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평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평균이에요. 두 값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거고 자 기하평균은 등비수열과 관계가 있는데 어차피 등비수열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얘가 성립하는지만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자 이항을 해줍니다. 이항을 해줘요. 우리가 이항을 해주고 양변에 2를 다 곱해줍시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루트 ab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되고요. 그죠? 자 a라는 값이 루트 a 제곱으로 볼 수 있고 b라는 값을 루트 b의 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돼요. 그러면 제곱한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자 이 부분이 0이 될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죠? 바로 루트 a랑 루트 b랑 어떨 때 성립한다. a가 양수고 b가 양수니까 양변 제곱하면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산술기하평균 식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식을 기본적으로 자 더한 값을 2로 나누는 것은 곱한 값에 루트를 씌운 것보다 항상 크낫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보셔도 돼. 양변에 2를 곱해서 요렇게 쓰시는 게 더 편한 경우가 더 많아요. 자 필수예제 18번입니다. 필수예제 18번. 자 x가 0보다 크다이고 y가 0보다 크다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려고 했는데 자 x 곱하기 y는 8이고 x 플러스 2y는 2y의 최소값 구하라 했잖아요. 이제 산술기하평균을 우리가 쓸 거예요. 산술기하평균은 그러니까 x 플러스 2y 합이죠. 합은 2루트 x 곱하기 2y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 이거잖아. 이제 자 산술기하평균이 요렇게 된 식이다 그랬어. 자 x 곱하기 2y 그러니까 2xy죠. 그죠? 자 xy가 8이기 때문에 2를 곱하면 16 됩니다. 얼마로 나갑니까? 루트 밖으로 4로 나가죠. 4이 8 그러니까 x 플러스 2y는 8보다 크낫다. 최소값이 얼마다? 8이다. 8. 자 2번에 최대값을 물었죠. 최대값. 자 2x 플러스 3y고 xy 곱이 여기 있는 문자끼리 곱이니까 이런 경우 산술기하평균 쓰자야지. 자 그리고 범위가 이렇게 0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자 나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또 보게 되는데 산술기하평균을 써야 될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제시가 돼 있으면은 산술기하평균을 써주시라. 자, 이 범위는 바로 루트 안에 들어갈 xy 값 때문에 범위가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는 루트가 들어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산술 기하 평균의 루트가 들어갔죠. 그래서 범위가 제시되어 있으면 산술 기하 평균을 쓰자. 자, 2x 플러스 3i는 2루트 2x 곱하기 3i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 이거고요. 자, 요 부분이 12죠. 자, 2루트 자, 6xy입니다. 그죠? 양변을 약분하면 6이 됩니다. 자, 어차피 xy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곱한 값도 양수입니다. 양변 제곱해줘도 해소관계가 바뀌지 않는다. 36, 6xy, 6xy. 자, xy는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이 얼마라고요? 6이라는 거겠죠. 최대값은 얼마다? 6이다. 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확인해 줍시다.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그러면 자,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자, 이 부분이랑 이 부분 같아져야 되는데 자, 아까 했죠? 산술 기하 평균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x랑 y랑 같은 값일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x 집어넣고 x 집어넣어 보시면 2x 자, x제곱이니까 x로 나와서 2x가 되죠. 산술 기하 평균은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2x랑 3y랑 같을 때 성립하니까 뭐 x는 2분의 3y 뭐 양변에 다시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x는 2분의 y일 때 성립한다. 자, 성립하는 경우까지 좀 밝혀주셔야 됩니다.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까지도. 자, 그리고 필수 예제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범위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소값, 최대값 구한다. 자, 최소값은 얼마냐?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a 플러스 b분의 1은 2루트 a 곱하기 b분의 1인데 값이 없잖아요. 주어진 값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 자, 이런 경우는 분배 법칙을 해 주시라 해요. 분배 법칙을 해 주시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떤 값의 합이나 곱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대로 산술 기하 평균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값이 주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산술 기하 평균 10을 썼을 때 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두 문자의 곱, 그러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했을 때 이 문자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되거든. 자, 분배 법칙하면 a, b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ab분의 4가 됩니다. 자, 얘의 최소값은 ab랑 ab분의 4의 합이 최소일 되니까 얘가 최소일 때 이 값도 최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에 요 식의 최소값을 우리가 구할 거다. 자, 산술 기하 평균을 쓰면 ab 곱하기 ab분의 4가 돼서 이 부분이 없어진다는. 그러니까 합이나 곱의 값이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문자가 있어야 있도록 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해줘야 된다. 자, 2로 나가겠죠. 곱하면 얼마입니까? 4죠. 자, ab 플러스 ab분의 4의 최소값이 얼마라고요? 4라고요. 자, 이거 둘을 더하는 값이 4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값은 얼마죠? 9가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9다. 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ab랑 ab분의 4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뭐 양변에 곱해서 ab의 제곱이 4다. 그럼 ab는 자,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2일 때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다. 자, A랑 B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는데 합이나 곱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산술 기하 평균을 쓰시면 되는데 이런 합이나 곱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방금처럼 곱하기 했을 때 사라지는 경우로 식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필수의 제 20번에 자,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의 관계다.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의 관계다. 자, 얘는 범위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산술 기압 평균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문제가 요 상태로 그대로 이제 산술 기압 평균을 써도 문자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합과 곱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산술 기압 평균을 쓰면 되는데, 없는 경우에는 곱했을 때 문자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약간 변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분모를 여기 똑같이 집어넣었을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요. 자, 이 식과 이 식이 다른 점은, 자, 분배법칙을 했을 경우에, 4x-4가 나오죠. 자, 없는 값이 지금 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를 해주면 원래랑 같은 식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산술 기압 평균한다는 얘기예요. 왜 곱하면 문자가 사라지니까 4x-1 플러스 x-1분의 1 2루트, 자, 곱하면 사라지고 4가 되죠. 4. 자, 2로 나가니까 4가 됩니다. 최소값은 4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의 최소값이 4이기 때문에 더한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8이죠. 8. 자, 경우가 성립하는 경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을 때 4x-1이 x-1분의 1과 같을 때, 뭐 양변의 분모를 곱해서 뭐 정리해줘도 쉬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내용이 좀 길죠.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